스포츠.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장애인 스포츠 선생님이시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스포츠정책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 이어서 이번에도 개회식 해설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계대회하고 동계대회가 한 2년 정도 격차가 있는데 네. 코로나로 도쿄대회가 이제 수년 개최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해설을 했습니다. 덕분에 애청자 여러분도 또 자주 뵙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연출을 했던 유명 영화 감독 장이모우 감독이 네. 패럴림픽에서도 총 연출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 감독으로서 스토리를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또 화면 전체적으로 LED 조명을 매우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고, 특히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시각장애인들의 연주라든가 수어 합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몇 번째로 입장을 했죠? 우리나라가 총 46개 참가국 가운데에 35번째로 입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간제차 순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출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최국이 출전을 하는데 네. 중국의 이제 패럴림픽에서는 딱히 이제 그런 기준이 없어서 중국 간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순서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수가 네. 백혜진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휠체어 컬링의 백혜진 선수가 이제 단독 기수였는데 제 기억에 아마 올림픽, 패럴림픽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선수단 입장에서 여성 선수 단독 기수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이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또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 국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참가 불허를 받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예. 앤드류 파슨스 IPC 위원장이 이제 개막식 연설을 하는데 전쟁과 증오가 아닌 뭐 대화 외교 시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격앙되게 전쟁을 반대한다. 네. 평화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성화 점화 방식도 참 궁금했었는데 올림픽 때랑 비슷했죠? 네네 맞습니다. 눈꽃송이 이렇게 모형 한가운데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화봉을 꽂아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퍼지는 연출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성화 주자가 시각장애 선수 리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성화봉을 꽂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맞춰지고 이제 시각장애인 선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도와줬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더 감동적이었던 게 관중들이 계속 환호하면서 기다려줬어요. 와.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점화가 딱 됐는데 네. 모두가 환호해줬고 각본 없는 드라마 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그래도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장애인 스포츠 쪽에서는 강국이거든요. 강국이군요. 동학의 올림픽에서는 한 세계 한 20위권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동계 패럴림픽은 한 5위권 내지 7위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강국이군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시스템 자체가 좀 잘 돼 있나 봐요. 장애인 스포츠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구수가 그때 피해 입은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재활 수단으로 체육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장애아동과 청소년, 재활 및 운동선수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소위 이제 그거를 임바스포르트라고 하는데. 임바스포르트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선수 양성 시스템이고요. 네. 이 규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단은 아직 메달 소식은 없습니다. 네,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수준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은 계속 치열할 거로 예상은 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메달 성적이 없었던 게 이제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동계 종목 특성상 이제 선수층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꾸준히 뭐 훈련도 하고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기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선수를 네. 응원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그래도 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에 이제 연패를 하면서 이제 많이 아쉬웠었는데, 오늘 아마 세계 1위 캐나다를 9대4로 이겼어요. 그리고 중국 경기는 이제 패했지만 그 전에 세계 2위인 노르웨이를 또 9대4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세계 2위를 모두 9대4로 이겼죠. 야. 네, 저희가 뭐 9-4-이라 그러는데 예. 다시 처음부터 예. 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일전에서. 예, 신기일전이 중요한 또 단어가 됐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 올림픽 때는 이제 상위 4개 팀이 그렇죠. 따로 이제 자웅을 겨루는데. 네, 예선 풀리그를 해서 상위 4개 팀이 올라가서 이제 4개 팀이 1, 4위, 2, 3위가 이제 다시 경쟁을 해서 최종 메달을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휠체어 컬링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밴쿠버 때 은메달을 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평창 대회 때는 예선 조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강에 머물렀었죠. 네. 예. 이번에도 끝까지 한번 응원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이 휠체어 컬링 대표팀 이름이 네. 올림픽은 이제 팀 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 이름은 팀 장윤정 고백이요? 그렇습니다. 장윤정 고백인데 5명의 성을 다 땄더니 네. 조합을 해봤더니 장윤정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컬링에서는 스킵의 성을 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킴. 그러면 원래는 우리 팀이 스키 고승남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팀 고여야 되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별명으로 짓기도 하니까 우리는 장윤정 고백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출전을 했고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평창 패럴림픽에서는 오벤져스였죠, 당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 성을 다 합치니까 장씨, 윤씨, 정씨, 고씨, 백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윤정 고백이 또 장윤정 뭐 가수 장윤정 씨도 관련 기사를 읽고 후원을 해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좀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장윤정 씨가 이걸 듣고 네네. 관심을 좀 보였나 했는데 네,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고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멋집니다. 네네. 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신의현 선수도 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과 이제 동메달을 땄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애슬론에서 사격에서 이제 좀 아쉬운 성적을 내면서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했고요. 예. 이후에 사격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조금 수준이 많이 올라갔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렇죠. 사격에 좀 많이 좀 좋아졌다고 했는데. 됐다고 봤는데 네네.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서는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경기장이 해발 1,600 고도거든요. 근데 우리 평창이 8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창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1,600m 고도를 가는데 사실은 대회가 열리기 1년 전에 프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적응할 시간을 갖는데 코로나로 프레 대회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평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조건이나 여기에서 체력 훈련, 사격 연습을 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사격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평창이 800인데 현지 고도는 1,600이니까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신의현 선수 경기 일정은 아직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바이애슬론 장거리 12.5km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는 스프린트 종목이 있습니다. 단거리 한 900m 정도고 그다음에 중거리 10km 종목. 그래서 총 3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몇 개의 종목을 이미 뛰어봤기 때문에 신현 선수도 나름대로의 본인의 페이스를 한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애슬론에서 사격만 잘해준다면 네. 지금 바이애슬론을 할 때의 사격만 빼놓고 보면
실제로 주행하는 데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격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순위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은 일정 동안 또 어떤 종목 선수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컬링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선 리그를 이제 끝까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현재 2승 3패인데 공동 7위지만 앞으로 이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 아이스하키가 지금 러시아가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A조에 속하면서 미국과 캐나다한테는 졌지만 네. B조하고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승자가 되면 또 이제 미국과 캐나다하고 한 번 더 경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네. 3, 4위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달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코가 최근에 굉장히 떠올랐어요. 예. B조에서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봐 볼 만하다고 봅니다. 시각장애 알파인의 최사라 선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동계 패럴림픽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No problem. 네,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로 이어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 이제 저희 코너가 정 PD와 김 기자인데 정영호 PD가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네. 예, 오늘은 김지한 기자와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V리그가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인가요? 잠깐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또 다시 중단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가 사실 또 배구 이야기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참 이 동계올림픽 또 뭐 패럴림픽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참 오랜만에 이제 배구 이슈를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 사이에 참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이 프로배구계가 참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열리지 못하다가 재개됐다가 이러기를 좀 반복을 했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일로 이게 그 재개일이 예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또 이틀 미뤄져서 16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 상황이 그럼 됐고요. 뭐 다음 주 중인가요? 그렇죠. 1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 남자 프로배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8일간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일부터 지금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5, 6, 7, 8,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나흘 연속 지금 경기가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선수들이 이 방역에 신경을 엄청 신경 썼는데도 네.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이 지금 경기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고 굉장히 좀 힘듭니까? 답답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선수들끼리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경기 도중에 이게 좀 서로 이제 좀 사인 미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실수도 자주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여자 배구도 그렇고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아까 보니까 서로 이제 코트 체인지를 없앴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공을 이제 직접 선수가 꺼내서 그 공을 이제 직접 이제 서브를 하는.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걸 이제 나눠주거나 그 받은 공으로 이제 그 공을 이제 서브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 뒤쪽 바구니에서 직접 공을 꺼내서 이렇게 좀 서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선수들이 이 수건을 들고 직접 이렇게 코트를 닦는 좀 그전에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달라진 풍경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의무사항은 아닌가 봐요. 착용을 안 한 선수도 보이던데.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끝난 이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마스크를 쓴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 선수들의 이제 자율에 이제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그리고 구단 차원에서도 이제 선수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이제 치를 것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금 전에 끝난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남자부 경기는요. KB손해보험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삼성화재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트 점수도 이렇게 갖다 보니까요.
1세트 20대 25, 2세트 20대 25, 3세트 23대 25. 네. KB손해보험이 참 잘했네요. 경기가 팽팽하게 가다가 막판에 KB손해보험의 집중력이 이제 발휘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3세트 만에 끝이 났는데요. KB손해보험의 케이타 선수 조금 전에도 승부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성공을 시키면서 네. 오늘 경기에서 총 25득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또 박진우 선수가 9점, 김정호 선수가 8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러셀 선수가 15점, 그리고 신장호 선수가 14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막판 각 세트마다 막판 승부처에서 이 집중력에서 KB손해보험이 오늘 앞섰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위가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었나요? 지금 남자부 네. 팀 순위 짚어주시죠. 네, 현재 대한항공이 18승 11패를 기록하면서 언제 1등 됐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선두로 예. 승점 56점을 기록하면서 선두에 있고요. KB손해보험이 조금 전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6승 14패 승점 53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1위와 2위의 승점 차이가 다시 이제 3점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카드가 승점 46점으로 3위, 그리고 OK금융그룹이 41점으로 4위, 그리고 한국전력이 40점 5위. 그러니까 지금 3, 4, 5위가 아주 빽빽하게 지금 지금 몰려 있죠. 그리고 삼성화재가 조금 전에 패하면서 13승 17패, 승점 39점으로 6위 자리 그대로 지켰고요.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승점 37점으로 현재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은 지금 승패가 이제 같아졌는데 승점이 조금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풀세트 경기 끝에 이렇게 승점을 2점 가지고 온 네. 그런 경기들도 이제 있었기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재개된 경기가 지금 단 4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각 경기에 좀 이 승리를 이끈 그런 선수들을 조금 이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 이 삼성화재전 3대 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링컨 선수와 정지석 선수 이 두 쌍포의 활약이 굉장히 좀 빛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날에 펼쳐졌던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 경기, 이 경기가 상당히 끝까지 참 치열하게 치러졌는데 이 경기에서 이 한국전력의 다우디 선수 개인 첫 번째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아주 귀중한 승점 2점을 따내는데 기여를 했고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 또 우리카드의 알렉스 선수 두 선수가 아주 정말 대단한 이 공격 싸움을 펼쳤거든요. 네. 여기서 레오 선수가 41점을 기록을 하면서 41득점이요? 네, 혼자서. 네. 그러면서 알렉스 선수 37점을 기록한 알렉스 선수보다 앞섰고 OK금융그룹도 3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이 3, 4, 5위가 굉장히 좀 촘촘한데요. 네. 본 빼고 윤곽이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팀당 한 7경기, 8경기 정도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위, 2위 승점 차가 이제 단 3점에 불과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카드부터 최하위 현대캐피탈의 승점 차도 단 9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순위표는 뒤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현대캐피탈도 언제든지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여자 배구 순위를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사실 설마 현대건설이 30승을 할까? 야, 근데 그 눈앞에 두고 지금 약간 네. 중단이 돼갖고 아쉽긴 합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이 승점 82점, 28승 3패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아주 독주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요. 네. 한국도로공사가 24승 8패로 승점 70점. 그리고 GS칼텍스가 승점 59점으로 3위, 그리고 KGC인삼공사,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페퍼저축은행 순인데 이 여자부의 좀 이번 순위에 조금 참고할 만한 조금 이 기록이 하나 있다면요. 예. 현대건설이 승점 82점, 그리고 도로공사가 승점 70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 시즌에 두 팀이 승점 70점 이상을 거둔 게 V리그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좀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3승 28패. 그러니까 승점 11점에 이제 그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순위 싸움에서도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빚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이렇게 빚어지면서 또 이런 기록이 또 이제 달성이 또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리그 중단이 지금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네. 포스트 시즌도 혹시 안 열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이 이제 축소 운영을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14일 날 이제 재개가 되기로 했던 게 지금 이틀 더 미뤄지게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프로 배구 연맹에서 그러니까 코보가 그 남녀 14개 구단 이제 그 국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자리를 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그 축소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제도를 이제 신설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리그 중단 기간이 14일 미만이면은 그대로 정상 진행을 합니다. 근데 14일에서 23일 사이면은 정규 시즌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네. 포스트 시즌에 축소를 하게 되고요. 네. 중단 기간이 24일에서 28일까지면은 6라운드 정규 시즌 종료 후에 포스트 시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까지의 그 성적만 갖고 예. 이제 최종 그 순위를 가리게 되고요. 28일 넘기게 되면은 이게 시즌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기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 여자부의 리그 중단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지금 포스트 시즌 취소는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 시즌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즌 우승은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거겠죠. 중단이 돼도.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그 정규 시즌을 이제 정규 시즌 종료 전에 그러니까 조기 종료가 된다면은 네. 이게 2년 전에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기를 이제 하다가 3월 3일 이후에 아예 그냥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위로 결국은 이제 전체 최종 순위가 이제 그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1위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없는 거고 아이고. 그냥 이제 그 시즌에서 그냥 우승팀 없이 1위 팀 현대건설, 뭐 2위 팀 뭐 도로공사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한 팀은 또 인삼공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4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승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3위랑. 그렇죠. 현재 지금 1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되려면은 3위 팀, 그러니까 GS 칼텍스와의 승점 차가 3점으로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3점 이내에 좁혀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 수가 한 5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남은 경기가 어떻게든 치러져야 인삼공사도 이 본배구에 대한 그런 좀 이 예.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GS 칼텍스는 포스트 시즌이 빨리 꼭 열리기를 오매불망 네.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참 저희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렇죠. 뭐 20만 명 네. 이상씩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배구 얘기하고 있지만 배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농구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농구도 지난달에 이제 시즌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속출이 돼서 2주 동안 시즌이 치러지지 못했고요. 네. 지난 2일에 이제 재개가 됐었는데 또 이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또 선수단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2경기가 추가로 연기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KBL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끼리 뭐 악수를 이제 금지시키는 서로 이제 목례 정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지금 또 이 방침을 좀 바꾼 상황이고요. 예. 휘슬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말 방지용으로 이제 전부 바꿔서 현재 심판들이 이 비말 방지용 휘슬을 차고 현재 좀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는 봄농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42경기 치르면서 현재 7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정규리그 54경기 완주까지 1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6위 팀, 그러니까 원주 DB와 승점 차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지금 올라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선두는 이제 SK랑 KT의 싸움인 것 같은데 네. SK가 많이 앞서 있습니까? SK가 6게임 차로 앞서 있고요. 근데 많이 또 앞섰네요. KT도 그렇고 KGC 인삼공사 뭐 이런 이제 2위, 3위, 4위 있는 팀들도 지금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뭐 프로배구 V리그 한동안 남자부 경기에만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어쩌다가 또 농구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배구 마치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김재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관계로 하루 쉬어가고요.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울진
남친 삼척의 산불 진화율이 65%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닷새째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대기가 메말라 있고 건조경보도 동해안과 대구, 안동 등 경상권 내륙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이 역대 가장 적은 양을 기록하면서 이 가뭄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전부터 강원 산지에 주 후반엔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 전망이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다행히 전국적으로 단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종일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오늘보다